자, 교과서 125에 이걸 왜 폈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걸 다 했는데 이번에 요 내용, 이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경향이 나타나는 까닭을 박스 안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걸 책에 있는 걸로 안 하고 유인물에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걸로 했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 증가의 측면으로 보고 같은 족에서는 전자껍질이 많아지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봤는데 책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가 않아. 유효액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전자껍질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제시문을 제시 단어들을 줬을 때 뭐라고 써야 되는지를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잠깐 써볼게요. 자, 일단 전기음성도 주기적 성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야 돼. 같은 족일 때 어떻고 같은 주기일 때 어떤가. 그래서 만약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 전화가 증가한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효액 전화를 쓰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자액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다르게 쓴다면 원자액의 전하량이 증가하여 원자액의 전하량이 증가하면 결국 유효액 전화가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원자의 뭐가 작아져요? 반지름이 작아지고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지고 공유 전자쌍에 대한 공유 전자쌍을 누가 당겨? 원자 핵이 이렇게 얼마나 세게 당기는가 있잖아. 그래서 그 인력이라고 하지, 당기는 거니까. 인력의 정도인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게 되겠지. 우리가 이때 그냥 증가한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면 사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공유하는 전자쌍도 그만큼 세게 당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이런 단어들이 제시되었으니 조금 풀면 결국 원자액의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자의 반지름은 어쨌든 작아지는 건 맞지? 그렇게 되면 가까워지니까 그 핵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데 그게 전기음성도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같은 쪽의 경우에는 원자의 번호가 증가하면 사실 같은 족에서도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액의 전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제시된 단어를 다 써야 되니까 원자액의 전하량은 증가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원자의 반지름은 오히려 또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영향이 더 크므로 공유 전자쌍에 대한 인력의 정도인 전기음성도가 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돼? 반대 입장이지? 감소한다.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의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건 사실 아래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말하면 되냐면 주기율표에서는 결국 오른쪽 위로 갈수록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그렇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는 개념으로 그냥 본 거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본 내용 여기로 갈게요. 화학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결합의 극성. 사실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했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원자들이 따로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의미가 없지. 전기음성도라는 것 자체가 뭐야?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색이잖아. 그럼 일단 그걸 얘기하려면 공유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걔네들이 결합했을 때 전자쌍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그것만 결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추론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소 분자랑 염화 수소 분자가 나와 있어. 자, 왼쪽에 있는 수소 분자, 이걸 잘 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 지금 동일하게 똑같은 아이가 양쪽에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 그 너희들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공유하는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의미의 화살표예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색이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말하는 수치가 써 있어. 이쪽에 있는 수소와 이쪽에 있는 수소, 양쪽에 있는 수소가 각각 2.1 정도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근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너희들 힘의 합력 이런 거 생각해보면 수평의 상황에서 동일한 일직선상에서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얘네들을 잡아당기면 결국은 그 합력은 얼마야? 0이잖아. 전혀 안 당기는 거랑 똑같아. 양쪽에 셈이 똑같으면 팽팽할 테니까 어디를 치우치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 수소처럼 양쪽에 똑같이 수소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공유전자쌍은 양쪽에서 동일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공유전자쌍이 치우침이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운데 딱 있다.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 이거는 그냥 뭐 결합했네.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H2는 그렇다 치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좀 달라요. 너희들 여기 옆에 뭐가 있어? HCl 있잖아. 염화수소는 또 좀 다른 거야. 염화수소는 분명히 한 쌍의 전자쌍을 지금 왼쪽에 있는 수소랑 똑같이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공유하는 전자쌍을 염소도 잡아당기고 수소도 잡아당기는데 염소가 잡아당기는 세기는 3이고 수소가 잡아당기는 세기는 2.1이야. 누가 더 세게 당기고 있어? 염소가 더 세게 당기잖아. 세게 당기고 있으니까 전자쌍이 세게 당기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지. 물론 끌려는 가지만 완전히 염소한테 다 넘어가진 않아. 여전히 공유는 하고 있어. 공유는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공유전자쌍은 지금 염소로 치우치는데 염소의 무슨 값이 커?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졌어. 전자가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잖아.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살짝 치우치면 염소는 전자가 살짝 몰려있다 보니 전자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염소 쪽이 마이너스 같이 행동하게 돼. 그리고 수소는 가운데 원래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염소 쪽으로 전자가 가버렸으니까 자기 전자를 좀 잃어버린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래서 마치 플러스인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물론 이 공유하는 전자쌍은 완전히 염소한테 간 건 아니니까 이온이 된 건 아니야. 그냥 공유는 하지만 살짝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 둘 사이의 결합이 유지가 되면서 한쪽 편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한쪽 편은 플러스인 것처럼 두 가지 전기를 다 나타내는데 그 전기가 온전하게 이온이 돼서 너희들 이온이 되면 나트륨이랑 염소가 이온이 되면 나트륨은 전체가 다 플러스고 염소는 전체가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 이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합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유는 하는데 살짝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냥 이온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쓰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표시를 또 좀 다르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공유하는 경우에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전기적인 성질이 살짝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극성, 결합의 극성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HH 결합하고 HCl 결합이 전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물어봤는데 수소끼리 결합할 때는 공유전자쌍이 치우침이 없으니까 특별히 전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아. 이렇게 그냥 뭐 균형을 맞추고 있어. 근데 수소와 염소의 결합에서는 염소 쪽으로 전자가 좀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서 수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처럼 염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약간 부분적인 전기를 가지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물론 이때 전자가 얘처럼 완전히 간 건 아니니까 살짝 치우치기는 하지만 치우친 만큼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니고 전체로 놓고 보면 치우쳐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면 또 0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형태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는 성질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극성이라고 말하고 그런 극성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잖아. 근데 극성이 없으면 뭐라고 해?
무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극성을 띠지 않는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 전자쌍을 함께 가지는데 완전히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당겨서 딱 가운데에 전자가 배치되면서 치우침이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상대적으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가 달라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되면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차이를 둬서 설명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지금 언급했어. 근데 이런 게 뒤에 나올 거야. 뭐가 다르냐면 결합만 보느냐 분자를 보느냐가 달라요. 결합은 두 개의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결합만 볼 땐 두 원자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만 보면 되는데, 분자를 볼 땐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메테인이 있으면 결합만 보면 수소랑 탄소 사이 요 관계만 보면 돼. 근데 분자를 보면 이 네 개의 관계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일단 결합 자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만 딱 따지면 돼.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될 때는 서로 똑같이 잡아당겨야 되잖아. 전기음성도가 완벽히 같은 동일한 원자들끼리 결합했을 때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뭐 나와 있어? 질소, 산소, 염소, N2, O2, Cl2 나와 있지?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는 이런 형태일 때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말하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완벽히 같아서 양쪽에서 완전히 똑같이 잡아당기는 경우 전자쌍에 치우침이 없어. 근데 반대로 다른 종류가 결합하면 어쨌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어떻게든 아무리 조금이라도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 요런 아이들, 뭐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쌍이 살짝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표시를 그냥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온이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쓸 수가 없고, 얘네들이 부분적인 전기를 띠는 거잖아. 이 염소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지 않고 부분적이라는 의미를 가미해서 써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런 거 썼는데 책에 선생님 표시가 좀 이상하면 애들이 막 적분이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부분전화, 부분적으로 극성 공유결합에서 이온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전자가 살짝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을 때 부분적으로 치우쳤다라는 의미로 앞에 써주는 요 델타, 요런 애를 붙여가지고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나타나 있으면 아,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걸 알면 되고, 그럴 경우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결합에 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공유결합에서 전자의 치우침을 극성이라고 하니까 치우치는, 전자가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극성이 있는 거지. 전자가 전혀 치우치지 않으면 극성이 없는 무극성이 되는 거지. 이 차이를 알아두면 돼. 자, 이거는 개념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이 결합 측면에서 보면 무극성이 되는 건 무조건 똑같은 아이들끼리 붙었을 때만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같은 아이들끼리 붙었을 때고,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아이들끼리 결합했을 때다. 결합의 측면만 보니까 두 개의 원자 사이만 본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것만 보면 되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을 보니까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었을 때 전자그룹 나와 있지? 수소 원자랑 염소 원자 결합해서 염화수소 분자가 되면 전자그룹이 살짝 겹쳐요.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그리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염소 쪽에 뭐라고 썼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이렇게 써진 거야. 지금 델타 마이너스라고 써진 쪽이 전자쌍이 치우쳐져 있는 마이너스적인 부분, 전기음성도가 큰 쪽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랑의 차이점, HCl과 NaCl의 차이점. 이 경우에 공유하는 전자쌍은 양쪽에 다 포함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NaCl을 이런 경우는 나트륨은 전자를 완전 줘버린 거잖아. 입장이 완전히 틀려. 그래서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각각이 하나의 전기적 성질을 따로따로 띠는 거야. 그런데 공유결합은 결국 이 하나의 덩어리잖아. 이 하나의 덩어리 중에 염소 쪽은 부분적인 마이너스고 수소 쪽은 부분적인 플러스라 전기적 성질이 양쪽에 다르게 나타나. 두 개가 다 존재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극자라고 불러. 이 극은 북극남극 할 때 극인데 사실 여기서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의미야. 결합이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서 두 개의 폴, 극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우리식으로 쌍극자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쌍이 둘을 의미하잖아. 옛날에 이중국자라고 불렀어. 지금은 이 용어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옛날 뭐 책 이렇게 뒤지다 보면 나올 수 있어. 이게 공유결합의 경우에 극성을 띠게 되면 우리가 쌍극자를 가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얼마나 쌍극자가 얼마나 크냐, 극성이 얼마나 강하냐를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 계산하는 값이야. 이거 뭐라고 읽을까? m은 아니고 뮤라고 읽어. 뮤.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읽는데 쌍극자 모멘트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 밑에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얼마나 극성을 많이 띠는가고 이 값이 크면 극성을 많이 띠는 거고 이 값이 작으면 극성을 적게 띠는 거거든. 계산은 분리된 전하량 얼마나 그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가의 그 전하량 값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다고 말은 하고 계산은 실제로 안 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구나. 극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은 안 할 거고 그 값이 크면 극성이 크구나. 전자가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 그 값이 작으면 극성이 약하구나. 전자가 조금 치우쳐져 있구나. 그 값이 0이면 전혀 치우쳐져 있지 않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지? 두 원자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0이냐면 전자가 전혀 치우치지 않는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했으면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계산을 안 할 거지만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했을 때가 그렇게 된다.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한 게 아니면 어쨌든 0은 아닌 거야. 어쨌든 극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매번 쌍극자 모멘트 0이냐 아니냐 이걸 말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표시하기로 했어. 요렇게. 여기 HC에 있어요. 염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델타 표시로 해줄 수 있지만 이걸 빼고 화살표로만 나타내기도 해. 어떻게 표시하냐면 플러스를 띠는 쪽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머리를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게 해요. 이렇게 표시해. 책에서는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고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써줬어. 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안 써도 괜찮아. 밑에 화살표로 보통 표시하고 또는 이 화살표 대신 이렇게 델타로 그냥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시오 하면 보통은 화살표로 많이 표현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는 쪽에 화살표에 머리가 가게 우리가 방향을 표시해준다. 값을 실제로 계산은 안 할 거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게 둘 사이의 결합이라 맨날 HCl만 나오는데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여러 개의 결합을 가진 애들 사이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산소가 수소랑 공유결합해서 물을 만들어. 그러면 공유하는 전자쌍 이쪽에 산소랑 수소 사이에 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겨루기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결합을 얘기할 때는 두 개 사이의 관계만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산소도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고 수소도 잡아당기는데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탑2야. 3.5예요. 수소는 2.1이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지? 어느 쪽이 전자쌍을 더 세게 당기겠어? 산소 쪽이 전자쌍을 세게 당겨.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띌 텐데 우리가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거는 이쪽의 산소, 수소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쪽에도 또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랑 수소의 공유전자쌍을 누가 더 세게 남기냐의 문제로 여기에서도 극성이 생기게 되지. 극성 공유결합이고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 두 개 그렸지? 각각의 결합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자 한 덩어리로 다 같이 이야기할 때는 결합 따로따로 쪼개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의 결합으로 극성 공유결합이냐의 여부를 본 다음에 전체 분자는 어떠냐? 다시 생각해야 돼. 그건 뒤에 가서 또 다른 이론 하나 배우면서 할 거고 어쨌든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는 결합하는 두 개의 원자들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무극성이 되려면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하는 거다. 너희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염소하고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3.0으로 똑같아. 근데 실제로 같은 거? 아니라고 했지. 근사값이라서 수치가 같아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결합하면 우리가 보는 근사값의 수치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결합하면 어쨌든 극성공유 결합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극성공유 결합에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가 분자 간의 인력에 영향도 주고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도 준다 그랬는데, 그냥 쌍극자 모멘트 결합만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은 분자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소단원 7단원을 6단원 7단원 요때 뒤에 가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극자 모멘트가 어떠냐, 극성 공유 결합이냐가 사실 그 물질의 그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지. 자, 밑에 수소와 염소의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반응식 줬는데, 이거 뭐 반응식을 묻는 게 아니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극성 공유결합이냐 묻는 거잖아. 자, 이 반응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똑같은 애 두 개가 결합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지. H2와 Cl2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갖는 화학식은 HCl인데 얘기했지만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쌍은 염소 쪽으로 치우치게 될 거야. 문제에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라 라고 했어. 둘 중에 하나로 하거나 둘 다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하면 화살표로 한다면 어느 쪽이 머리여야 돼? 염소 쪽으로 머리가 치우쳐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델타 표시로 하면 염소 쪽의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 쪽의 부분적인 플러스라고 써야 되겠지. 이걸 옆에다 써도 되고 위에다 써도 괜찮아.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 되게 거대하게 그렸는데 요 표시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 원래는 좀 작게 그려요. 결합한 두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주기율표에서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근데 그냥 커진다고 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해요? 대체로 커진다 이런 말 하나 넣어준다고 했었어. 왜냐하면 혹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 넣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원자의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우리가 극성이라고 말하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0인 경우에는 극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니면 극성이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두 개의 원자 사이의 그 결합에서만 딱 관찰하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얘기할 거고. 6번. 자, 공유결합에서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계산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전하량과 거리를 곱하는 값으로 계산하고, 우린 얘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전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떻게 무슨 모양으로 나타내? 화살표처럼 이렇게 나타내지? 보통 화살표에 머리 부분이 마이너스를 띄는 쪽을 향해서 되게 우리가 그려준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빈칸 채워봅시다.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 플로린이라고 줬어. 플로린은 몇 쪽이 몇 쪽이지? 이 쪽이 17쪽이고, 너희들 그 전기음성도 나와있던 그림 있었잖아. 계단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 가장 오른쪽 꼭대기에 있었지? 뭐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 18쪽을 제외하고 그리다 보니까 플로린 제일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렇구나. 같은 두 원자. 자, 같은 두 원자는 걔네들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이잖아.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면 쌍극자 모멘트도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해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쌍을 그만큼 세게 잡아당겨서 많이 당길 거니까 부분 무슨 전하를 띄워야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야겠지? 우리가 이걸 쓸 땐 어떻게 써?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주지. 자, 쌍극자 모멘트를 설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쌍극자 모멘트는 한 분자 내에서 전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 공유하는 전자쌍을 염소가 좀 더 세게 당기고 수소가 좀 약하게 당긴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얘가 세게 당겨서 마이너스를 띄는 만큼 수소가 뺏겨서 플러스를 띄겠지. 그래서 이 부분적인 전하는 부호는 반대야. 그런데 그걸 수치로 만든다면 수치는 같겠지. 뺏긴 만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하는데 걔네들의
전하량은 부호는 반대라고 하면 다른. 부호는 다른 두 전하인데 크기는 오히려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를 조금 뺏기는 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만큼 뺏기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수치가 얼마 있으면 그만큼을 플러스가 뺏기는 거겠지.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같다. 그러나 전하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 다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고,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하면, 자, 서로 다른 두 원자는 전기음 성도가 무조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지. 그럼 만약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를 맞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같은 원자 두 개가, 같은 두 원자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우리 화살표로 표시할 때 어디서 어디로 표시해요? 부분 플러스에서 부분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게 표시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겠지.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분자들의 결합에 부분전하가 있을 때, 자, 일단 부분전하가 있을 때인데 부분전하가 없는 애가 있어. 어떤 게 부분전하가 없어? 3번 없지. 3번 똑같은 거 두 개가 결합하면 치우침은 없어. 그래서 3번은 표시할 수가 없어요. 1번하고 2번에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띄는 쪽이 화살표 머리고, 플로리는, 염소는 전기음성도가 꽤나 커. 플로리는 4.0, 염소는 3.0이고 수소는 2.1이야. 뭐 몇 개 좀 기억해두면 좋은 수치들이 있어.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에 탑3 플로린, 산소질소 4.0, 3.5, 3.0 알아두고, 염소는 반올림한 값이라서 3.0이 나와요. 그리고 수소도 자주 등장하는데 2.1이야. 그러면 이 값이 작으면 전자를 뺏기고 크면 전자를 잡아당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값이 큰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걸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양쪽 다 수소가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리고 이걸 델타로 표시하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실은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만 물어봤잖아.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만 보면 돼. 똑같은 애들이 결합했냐 다른 애들이 결합했냐만 보면 극성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1, 2, 3, 4 중에 4는 똑같은 애가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당연히. 1, 2, 3은 다른 애들이 결합한 거니까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구분하라고 해놓고 또 굳이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라고 했네. 그럼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뭐까지 알 수 있어?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플러스냐까지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수소는 아까 2.1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질소는 3.0, 황은 2.5, 그 다음에 산소는 3.5, 그 다음에 탄소도 근사값으로 2.5더라고. 뭐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개끼리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화살표로 우리가 얘네들을 나타내보자. 수소랑 황에서는 어디가 마이너스야? 황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탄소랑 산소에서는 산소 쪽이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질소랑 수소에서는 질소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만 물으면 사실 그냥 전기음성도가 필요가 없어. 근데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플러스냐까지 생각하려면 전기음성도 값이 있어야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은 수치를 조금 외워두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래야 도움이 좀 되거든.